어제도 대한민국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뻥 얘기하시더니 지금 북한이 북핵과 ICBM 모두 다 개발할 것으로 믿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뻥이라는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북핵과 ICBM을 모두 다 개발한 상태다 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젊은 위원장 우리 원영섭 위원장님과 함께 주요 논평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요즘에도 변호사이자 예.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고생들 많으시죠?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사건은 좀 많으세요? 그냥 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예. 많이 버시나 보네요. 먹고 아닙니다. 살만하면. 진짜 밥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예. 뻥이라고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뻥이? 아니 이분은 그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해서 뻥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허위의 사실로 뭐 그 공갈을 친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실제로 북핵이 개발돼 있지도 않고 예. 미사일도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마치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뻥치는 것처럼. 거다. 안 쏠 건데 쏠 것처럼. 우리 속이고 있다 이 예, 말이에요. 예. 그죠? 어떻게 왜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예. 김정은이 뻥친다고 생각한 걸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김정은에게 한번 물어보셨나? 문 대통령. 원래 문 대통령께서 물어보는 걸로 좀 북한에 잘 하시는 분이세요. 잘 모르시니까 물어봤더니 예, 뻥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뻥이라는 게 핵무기가 없다는 뻥인지, 핵무기가 있는데 쏘지 않을 거다라는 뻥인지, 핵무기가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분명하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쏘지 않을 거다라는 뻥일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어떻게 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네. 미국의 CBS라는 방송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네.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 근거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안보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특전사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그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불석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네. 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뻥이면 이분의 생각에서는 사드 배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필요 없는 걸 하느라 지금 미국하고 그걸 하는 그렇네요. 거죠. 뻥이니까 안 쏠 사드를 건데. 왜 설치를 해요? 아니 핵무기가 발사가 안 되는데 왜 핵무기 발사를 방어하는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냐. 네. 처음부터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이런 안이한 안보관 여기가 바로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CBS 방송 이후에 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거다. 북핵과 핵과 미사일을. 예. 그럼 이 얘기랑 뻥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 문재인 후보 때부터 이제 그 어록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그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세요. 예. 그 진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뻥이라는 표현 같은 구어적인 표현을 쓰는 곳에 오히려 진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뻥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게 아닌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떤 다른 그 표현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ICBM 능력에 대한 코멘트를 더 다시는 건데 결국 이분은 마음속으로는 ICBM을 하든 미사일을 하든 핵을 하든 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지금 없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ICBM과 핵을 북한이 개발할 것이다. 그 예. 일부 신문에는 그것을 믿는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얘기랑 뻥이란 얘기는 전혀 별개인데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말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기억 못 하실까요, 설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그 미스테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좀 어떻게 이거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본인의 평소 생각과 네.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사이에 갈등이 있으세요. 지금 이분이 평소 생각은 뻥인 거고 네. 결국 뭐 북한이 미사일 안 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음. 그런데 또 그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니 네.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국민용 언어를 또 쓰셔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혼선이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좀 말씀하시는데 뻥을 이 지금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핵과 미사일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게 뻥일 수 있고 예, 예. 또 다른 거는 있기는 있는데 예. 마치 사용할 것처럼 예. 하는 게 또 뻥이다. 사용 안 할 이건데 건데. 지금 예. 말씀의 취지로 보면은 예.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것이 사실인데 마치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게 뻥이다. 그렇게 오히려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 실험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취지로 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너무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런 말을 하면 아,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지금 예. 설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한테 변명할 좋은 이렇게 좀 논리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륙 탄도간 미사일 ICBM도 개발할 거고 핵도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마치 사용할 거라고 말하는 그 말은 뻥이다. 그래서 그거 뻥이라고 한 거다 그러면은 이거 문재인 정부가 변명할 수 있는 논거를 주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어떻습니까? 정부가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절대 뭐 그런 엉뚱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또 사드 관련해서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자기 한미 간에 작년 7월 달에 사드 레이더랑 그다음에 발사대는 한 기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초기와 내용이 달라진 거다. 우리는 미국과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약속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반박 성명을 바로 예, 내버렸어요.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아니 저도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걸 제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보시는 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단축되고 빨리 배치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보면 되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아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자기가 대통령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이 약간 되는데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가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몰랐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면 예.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알아보면 그게 국익의 문제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민 알 권리의 문제 사이에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표하거나 아니면 덮거나 하면 되는 부분이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왜 나올까? 나는 이 표현을 쓴다는 게 이상해요. 그렇네요. 예. 사실 왜 본인이 알아보지 않냐는 거죠. 네, 사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맨 처음에 작년 7월에는 미사일 발사대 한 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개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처음에 스케줄이 합의가 됐는데 이후에 탄핵 국면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절차들이 서둘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그 초기의 합의 내용이 좀 변경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되어진 것이 이유가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지를 사실 따져보고 그 변경된 과정도 같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맨 처음에 초기 합의 얘기만 하면서 왜 이것을 변경시켰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미국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 국방부가 바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뭘 잘 모르겠다라고 나오면 이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하면서 언더 테이블에서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미 국방부는 미국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 엉뚱하고 어찌 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말할 수 없는 발언을 딱 듣고 있으면서 아, 네가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1초의 검토나 이 수면 아래서 그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 이런 발언 왜 나왔을까? 그걸 안 해요. 그냥 네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답변을 하겠다. 그 이야기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신뢰가 없다는 거죠. 예.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당대표랑 원내대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마구잡이로 또 원격 지원을 하고 이 사드 문제도 사드 배치에 관계돼서 보고를 안 했다고 막 얘기를 해서 문제를 삼다가 결국은 별거 아닌 것처럼 정리가 됐는데 또 그다음 국내용이고 뭐 국제용이고 나눠서 이건 국내용 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최근에는 사드 배치와 관계해서 원래 합의 내용과 다르게 됐다. 또 그걸 문제 삼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더군다나 맥케인 같은 중요한 상원 의원이 오셨는데 면담 일정도 잘 안 잡히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6월 말에 지금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제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미군하고 미국하고 그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소파 내용에 따르면 그 미군 무기의 배치와 운용에 대해서는 원래 미국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거를 국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 규칙을 정해놓고는 이제 다시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 논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이 지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민주적으로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수사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합의를 했던 소파 규정, 미군의 무기 배치나 이런 규정을 오히려 원칙을 어겨서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신뢰가 쌓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빈손으로 돌아오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빈손이기만 하면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한미 동맹이 많이 손상돼서 올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한미 동맹이 어찌 보면 대북한용이기도 하지만 대러시아용, 대일본용, 대중국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면 그 틈을 타서 북한뿐만 아니라 그 외 새 강대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마음이 답답하네요. 이제 다른 또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시 출근길에 광화문 일대에서 민노총 조합원 6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먼저 화면 한번 보시죠. 하겠습니다. 15호 뒤에 있는 동지들 최대한 밀착해서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자, 힘차게 투쟁! 판결 투쟁! 수없이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항의가 대단하네요.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렇게 민노총에 아침 일찍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민주노총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국정의 수행자로서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아니 그러면 시위가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민의가 대통령이나 국회라는 그런 절차에서 공식적인 절차로 해소될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에 일반 시민들의 자유나 그런 권리를 훼손하면서 이런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패권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야, 내가 주인이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머슴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머슴들을 두들겨 패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도 다 머슴인 것 같으니까 나는 주인이고 여기서. 그렇네요. 예. 내가 주인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노총도 내가 예. 문재인 정부 만드는데 내가 내가 일등 주인이니까 공신이고. 뭐 대통령도 내가 만들어서 내 밑에 있는 머슴인데 그 주의야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행사하는데 일개 시민들이 일개 시민들이 야, 조금 불편해들어 참아야지. 항의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통령 되는 건가요? 만들었는데 네. 예. 그 패권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논평에 우리가 촛불 청구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과연 촛불 청구서 한국노총에서만 촛불 청구서를 요청할지, 그 외에 다른 또 단체에서 어떤 내용에 얼마나 많은 촛불 청구서를 청구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이 청구서의 내용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집회나 이런 거를 하는 걸 떠나서 수도 없이 많은 법치를 넘어서는 해주세요가 발생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국정이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대한민국,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민주노총이나 다른 어떤 시위단체들이 그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촛불 청구서가 청구될지, 그리고 청구서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읍소를 했죠. 민주노총 등에게 1년만 유예해달라. 근데 그 1년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도와줘. 그런 얘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정말 정확하세요. 어떻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답변을 다 알고 계셔. 그래요? 아유, 예, 예. 미안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회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예. 그래도 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1년 유예를 해서 지방선거에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유예된 그 2년 동안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2년 좀 유예해달라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요. 벌써부터 또 무슨 두들겨 패시는데 어떻게 하기사 뭐 민주노총을 포함한 촛불로 현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머슴인 문재인 정권이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조금은 기다려주겠지만 계속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료 기본료 폐지 공약을 결과적으로 철회했죠. 예. 이것도 뻥친 건가요? 저는 그 공약을 세울 때부터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우리가 과일 파시는 분한테 가셔가지고 과일값 얼마세요 물어봤어요. 100원입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50원으로 파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하고 다 모두가 있었지만 그 선거 네. 기간이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이슈화가 크게는 안 됐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네. 이미 수정을 해서 뭐 그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는 그 기본적인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가지고 풀어 나가는 거는 이제 잘 이렇게 수정한다고 보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애초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이게 공약 사항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 자체, 네. 그게 이 문재인 정부의 어찌 보면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런 좌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모습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할인율 좀 더 낮춰줬으니까 사실상 뭐 기본료 폐지한 거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반성이나 사과 같은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정말 기업에서 마지못해서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정경유착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게 강요죄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변호사신데? 한번 수사 좀 해볼까요? 이 와중에 또 여당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우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논평이 나왔죠. 그죠?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도 추경심사도 교통부 장관 보고서 채택도 다 참여해 줬는데 그때는 고마워할 줄 모르다가 안 풀리면 국민의당을 탓하는 민주당은 딱 놀부심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원내대표가 왜 운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나라 망한 것도 아닌데 이 국회 정치인이 핵심 정치인이 이 울만한 일이 뭔지를 저는 네. 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울만하니까 울었지 않겠습니까? 우원식 그래도 저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다선 국회의원이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이 계신 분인데 혼자서 운 것도 아니고 기자들 앞에 울 정도면 뭔가 막 억울하고 북받치는 무슨 서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사람들한테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아니 운다고 뭘 들어주고 운다고 뭘 안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에 명분에 맞아야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 보수파는 좀 감성적인 게 좀 부족하긴 한데요. 네. 그런 과도한 감성을 이런 어찌 보면 중요한 국회를 운영하는 사안에서 이렇게 감성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이분이 과연 그 정치인이 맞으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하면 정치인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부족해요. 우리도 좀 정치할 때 울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원식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운 것은 정말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뭔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감성에 자극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니 울 일이 왜 있을까요? 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왜 이게 울 일인지. 예. 당시에 우리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했던 재미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에서 논평이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의 편에 서서 국정 마비 직전에 동조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국민의당에게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우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에 뭐 섭섭할 만한 일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하고 상생하면서 단 한 번도 협치를 하거나 자기가 할 걸 양보한 적이 없어요. 네. 오로지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네가 들어라. 이걸로 결국 따지고 보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 뭐 8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걸 들으라고만 했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은 없으세요. 네. 근데 지금 섭섭하다? 일방적으로 하는데 들어줘야 되는데 나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왜 안 들어주냐? 안 들어주니까 섭섭하다. 이걸 섭섭하다 그러면 도대체 안 섭섭한 건 뭔지를 좀 궁금한데요. 자기 말대로 안 해주면 섭섭한 거죠. 그죠? 우리 말대로 안 해주잖아요. 야당의 말대로 하는 거는 단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야당의 말대로 안 해주는 거는 자기가 섭섭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말대로 안 해주면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집안에 좀 버릇없는 막내둥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서로 진짜 협치하고 상생하고 양보합시다. 예.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또 민주당의 정진우 부대변인께서는 BBK 주가 조작 사건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북핵과 미사일 관계된 뻥 이야기,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뒷이은 로이터 통신과의 문재인 우리 대통령의 인터뷰 이야기, 그리고 아침 8시 광화문을 점령한 민주노총 6천여 명의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 그리고 뜬금없이 기자들 앞에 눈물을 흘렸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왜 울었을까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절대 뭐 그런 엉뚱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또 사드 관련해서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자기 한미 간에 작년 7월 달에 사드 레이더랑 그다음에 발사대는 한 기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초기와 내용이 달라진 거다. 우리는 미국과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약속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반박 성명을 바로 내버렸어요.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아니, 저도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걸 제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보시는 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단축되고 빨리 배치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보면 되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아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자기가 대통령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이 약간 되는데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가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몰랐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면 예.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알아보면 그게 국익의 문제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민 알 권리의 문제 사이에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표하거나 아니면 덮거나 하면 되는 부분이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왜 나올까? 나는 이 표현을 쓴다는 게 이상해요. 그렇네요. 예. 사실 왜 본인이 알아보지 않냐는 거죠. 네, 사실 오늘 통신과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거다. 북핵과, 핵과 미사일을. 예. 그럼 이 얘기랑 뻥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문재인 후보 때부터 이제 어록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세요. 아, 예. 그 진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뻥이라는 표현 같은 구어적인 표현을 쓰는 곳에 오히려 진심이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뻥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게 아닌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떤 다른 표현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의 미사일 ICBM 능력에 대한 코멘트를 더 다시는 건데 결국 이분은 마음속으로는 ICBM을 하든 미사일을 하든 핵을 하든 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지금 없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ICBM과 핵을 북한이 개발할 것이다. 그 예. 일부 신문에는 그것을 믿는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얘기랑 뻥이란 얘기는 전혀 별개인데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말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기억 못 하실까요, 설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미스테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좀 어떻게 이거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본인의 평소 생각과 네.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사이에 갈등이 있으세요. 지금 이분이 평소 생각은 뻥인 거고 네. 결국 북한이 미사일 안 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또 그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니 네.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국민용 언어를 또 쓰셔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혼선이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좀 말씀하시는데 뻥을 지금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핵과 미사일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게 뻥일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있기는 있는데 마치 사용할 것처럼 하는 게 또 뻥이다. 사용 안 할 이건데 건데. 지금 말씀의 취지로 보면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것이 사실인데 마치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뻥이다. 그렇게 오히려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취지로 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너무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한테 변명할 좋은 이렇게 좀 논리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륙 탄도간 미사일 ICBM도 개발할 거고 핵도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마치 사용할 거라고 말하는 그 말은 뻥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 뻥이라고 한 거다. 그러면은
이거 문재인 정부가 변명할 수 있는 논거를 주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어떻습니까? 정부가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도저히 상식. 어제도 대한민국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뻥 얘기하시더니 지금 북한이 북핵과 ICBM 모두 다 개발할 것으로 믿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뻥이라는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북핵과 ICBM을 모두 다 개발한 상태다 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젊은 위원장 우리 원영섭 위원장님과 함께 주요 논평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요즘에도 예. 변호사이자 예.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고생들 많으시죠?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사건은 좀 많으세요? 아, 그냥 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예. 많이 버시나 보네요. 먹고 아닙니다. 살면. 진짜 밥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예. 뻥이라고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뻥이? 아니 이분은 그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해서 뻥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허위의 사실로 뭐 그 공갈을 친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실제로 북핵이 개발돼 있지도 않고 예. 미사일도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마치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뻥치는 것처럼. 거다. 안 쏠 건데 쏠 것처럼. 우리를 예. 속이고 있다 이 예, 말이에요. 예. 그죠? 어떻게 왜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예. 김정은이 뻥친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김정은에게 한번 물어보셨나? 문 대통령. 원래 문 대통령께서 물어보는 걸로 좀 북한에 잘 하시는 분이세요. 잘 모르시니까 물어봤더니 예, 뻥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뻥이라는 게 핵무기가 없다는 뻥인지, 핵무기가 있는데 쏘지 않을 거다라는 뻥인지, 핵무기가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분명하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쏘지 않을 거다라는 뻥일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어떻게 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네. 미국의 CBS라는 방송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네.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 근거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안보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특전사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그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불석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네. 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뻥이면 이분의 생각에서는 사드 배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필요 없는 걸 하느라 지금 미국하고 그걸 하는 그렇네요. 거죠. 뻥이니까 안 쏠 또 건데. 사드를 왜 설치를 해요? 아니 핵무기가 발사가 안 되는데 왜 핵무기 발사를 방어하는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냐. 네. 처음부터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이런 안이한 안보관 여기가 바로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CBS 방송 이후에 또 로이터